살다 보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될 때가 있잖아요. 오늘은요, 바로 그럴 때 법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. 근데 그냥 이론만 보는 게 아니고요. 실제 한 사람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면서 아주 생생하게 들여다볼 거예요.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. 빚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법원을 거쳐서 마지막에 본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까지 이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아, 개인회생이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이 딱 오실 겁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생활비 부족, 그리고 너무 많이 나온 병원비, 신청자가 직접 밝힌 빚의 원인이에요.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같잖아요.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두 가지 이유가 만들어낸 빚의 무게,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? 바로 이 금액입니다. 4,869만 5,228원. 와, 거의 4,9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죠. 자,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. 이 엄청난 빚의 굴레, 과연 벗어나는 게 가능할까요?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. 빚의 시작. 이 4,900만 원에 가까운 빚을 진 주인공, 저희는 사례번호 3137번으로 부를게요. 이분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된 걸까요? 그런데 이분의 상황을 보면요, 좀 이상한데? 싶은 부분이 있어요. 왜냐면 안정적인 월급도 있었고 심지어 연금까지 받고 있었거든요. 아니, 그런데 어떻게 빚이 이렇게 늘었을까요?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. 72세의 배우자와 함께 사는 2인 가구였는데 2024년 딱 상반기 그 몇 달 사이에 빚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. 이게 결정타였어요. 자, 그럼 두 번째 단계입니다. 이제 해결책을 찾으려면 이분의 재정 상태를 속속들이 알아야겠죠? 말 그대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듯이 얼마나 벌고 뭘 가졌는지 투명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수입부터 볼게요. 월급으로 한 278만 원, 그리고 연금이 57만 원. 이걸 합치니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총 334만 9,678원, 그러니까 약 335만 원 정도 되는 거죠. 이 숫자 잘 기억해 두세요. 아주 중요합니다. 다음은 재산입니다. 자,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. 이분이 가진 재산의 총 가치는 약 465만 원인데요. 법적으로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, 이걸 청산가치라고 부르는데 이건 335만 원밖에 안 됩니다. 왜 금액이 다르지? 싶으시죠? 그 이유는요. 법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산은 지켜주기 때문이에요. 네,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 청산가치입니다.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만약 이 사람이 그냥 파산해버렸다면 채권자들이 최소한 이 정도 돈은 받았을 거다 하는 기준선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법원이 딱 선을 긋는 거죠. 아무리 그래도 3년 동안 빚 갚는 게 지금 당장 파산하는 것보다는 채권자한테 이득이어야 하지 않겠냐고요. 이걸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이 335만 원이라는 청산가치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와, 전부 2012년식 투싼 자동차 한 대 값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집 보증금이나 보험 해약금 같은 다른 재산들은 전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서 채권자들이 손댈 수 없는 돈이 된 거죠. 자,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왔습니다. 바로 이 문제의 핵심, 36개월의 변제 계획입니다. 매달 버는 돈에서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빼고 그 남는 돈으로 빚을 갚아 나가는 거죠. 과연 그 계획이 어떻게 짜였는지 한번 보시죠. 계산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. 아까 봤던 월소득 약 335만 원 있었죠? 여기서 법원이 정해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236만 원을 빼는 거예요. 그럼 남는 돈이 있죠? 99만 1,000원. 바로 이 돈이 매달 빚을 갚는 데 쓰이는 가용소득, 즉 변제금이 되는 겁니다.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. 한번 보세요. 제일 왼쪽이 총 빚이고 가운데가 앞으로 3년간 갚을 돈, 그리고 오른쪽이 아까 말한 청산가치, 즉 자동차 값이에요. 어때요? 3년간 갚는 돈이 그냥 파산해서 자동차 파는 것보다 훨씬 많죠? 바로 이겁니다. 빚진 사람한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돈 빌려준 사람한테는 손해를 최소화해주고 이게 바로 개인회생 제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계획대로 36개월,
즉 3년 동안 꾸준히 돈을 갚으면요. 원래 빚 원금의 74%를 갚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이 3년 동안 이자는 단 1원도 붙지 않아요. 전액 탕감됩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빚 갚을 때 가장 힘든 게 바로 이자잖아요.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라 딱 3년만 고생하면 끝이 보이는 싸움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시작되는 건 아니겠죠? 당연히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 네 번째 섹션에서는 이 계획이 어떻게 법원의 공식 승인을 받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. 사실 법원 절차라는 게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핵심만 딱 추리면 이렇게 4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. 먼저 법원이 전문가를 시켜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요. 오케이, 시작합시다 하고 결정을 내리면 모든 채권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. 그리고 채권자들이 나는 이 계획에 반대한다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주고 별 문제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땅땅땅 하고 인가를 내주는 거죠.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진짜 36개월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. 어쩌면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부분일지도 몰라요. 법원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거든요. 이 3년의 계획을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는 결국 신청인,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. 과연 이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뭘까요?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2025년 9월에 첫 발을 내딛어서 2028년 8월에 결승선에 들어오는 3년짜리 마라톤입니다. 정말 긴 시간이죠. 이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,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.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늘 내용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조언일 겁니다. 잘 들으세요. 법원 절차가 좀 늦어져서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가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아직 돈 안 내도 되나 보다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. 천역부일로 정해진 2025년 9월부터 매달 갚아야 할 돈 99만 1,002원을 무조건 다른 통장이라도 따로 모아둬야 합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계좌가 나오면 그동안 밀린 몇 달치를 한꺼번에 내야 하거든요. 솔직히 여기서 실패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. 물론 이것 말고도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내거나 혹시 핸드폰 번호나 계좌가 바뀌면 바로바로 신고하는 것 같은 이런 기본적인 행정 절차들도 성실하게 지켜야 하고요. 결국 이 개인회생 제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딱 이렇습니다. 스스로의 철저한 절제와 책임을 대가로 빚의 74%를 갚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길. 그러니까 이건 절대 공짜로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에요. 아주 엄격한 책임이 뒤따르는 말 그대로 두 번째 기회인 거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 두 번째 기회를 얻기 위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한 자기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면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시작의 진짜 모습은 아닐까요? 한 번쯤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